안녕하세요. 친절한 벤다쌤입니다. 오늘은 미리 캔버스 디자인 정복하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걸 해볼까 하다가 제가 휴대폰 관련된 걸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폰 배경 만들기 해보도록 할 건데요. 휴대폰을 항상 가지고 다니지만 배경 이미지는 모든 사람들과 거의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왜냐면은 정해져 있는 템플릿에 이미지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그냥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리 캔버스를 이용하면은 하나뿐인 내 이미지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미리 캔버스 기능 중에서 요소를 잘 활용을 해볼 거고요. 또 글자를 다양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이즈에 맞는 사진을 넣고 또 그 사진을 그라데이션 효과를 줘서 조금 더 감각적으로 꾸며보도록 할게요. 오늘 만들어 볼 폰 배경 이미지 예시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귀여운 스타일, 이렇게 작은 이모티콘 같은 디자인 일러스트가 들어가면서 글자들을 넣어주고요. 이 글자의 굵기와 가늘기를 좀 조절을 해서 꾸며보도록 할게요. 감성적인 스타일은 사진 이미지를 좀 그라데이션 효과를 활용하도록 할 건데요. 사진 두세 개를 같이 그라데이션을 줘서 마치 하나의 사진처럼 연출하는 효과입니다. 심플한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있는 배경에 여러 요소들과 사진을 적재적소에 위치시킬 거고, 그리고 달력이라는 걸 활용해서 우리가 폰 배경 이미지로 달력을 좀 넣는 것도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미리 캔버스로 폰 배경 이미지 만들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내 폰의 그 사이즈를 아셔야 돼요. 이미지 사이즈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폰 기종 있으시죠? 그 폰 기종을 휴대폰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포털 사이트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폰 기종을 검색을 하시고 아래쪽에 중간 쪽 보시면은 네이버 쇼핑이라고 나오실 거예요. 그 쇼핑 쪽에서 원하시는 한 부분을 클릭하시고 제품 정보를 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해상도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자 휴대폰 기종에 맞는 해상도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해상도를 미리 캔버스 배경화면 사이즈를 이렇게 맞춰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해상도에 3200 곱하기 1400 이라고 나왔으면은 미리 캔버스 배경화면 사이즈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핸드폰 자체가 가로가 짧고 세로가 길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바꿔서 1400 곱하기 3200으로 미리 캔버스 사이즈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은 미리 캔버스에서 이제 디자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미리 캔버스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캔버스 첫 화면에서 새 디자인 만들기 오른쪽 상단 누르신 다음에 배경 화면 사이즈 부분에 직접 입력을 누르시고 제가 알려드렸던 그 사이즈대로 이건 여러분들 휴대폰 사이즈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가로 넣어주시고 세로 길이 넣어주신 다음에 새 디자인 만들기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작은 화면 사이즈로 해서 폰 배경 이미지 사이즈가 맞춰서 설정이 되실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디자인이 시작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앞에 예시에서 보여드렸던 샘플들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샘플들을 제가 따라하는 형태로 똑같이 만들어보는 형태로 해서 여러분과 하나씩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위한 매일의 선물 이거는요. 제가 바깥에 배경을 하나 넣은 거고 여기에 요소를 넣은 거고요. 이렇게 커피, 그림 일러스트 요소 하나 넣고 글자를 넣어서 만든 거예요. 한번 똑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배경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왼쪽에 있는 배경에 가서 배경을 탁 누르시고 여러 가지 사진 이미지들도 있고 패턴도 있는데 저는 사진에서 한지 종이 쪽을 갔어요. 좀 무난한 배경을 원하시고 근데 또 밋밋한 건 싫다 하시면은 한지 쪽을 좀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세요. 저는 이거를 탁 눌러서 한지 쪽에 첫 번째 이미지를 눌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커피 이미지를 어떻게 찾았느냐, 왼쪽에 있는 요소를 가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으시죠? 그거를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커피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햄버거다 그러면 햄버거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저는 일러스트 부분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전체가 아니라 일러스트만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색깔되어 있는 그림 이미지들이 일러스트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세트를 한번 해볼까요? 햄버거 세트를 한번 선택을 할게요. 자, 이렇게 배경 위에 햄버거 세트가 올라왔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비트맵이라고 나올 때 우리가 위에 도형과 살짝 틀린 부분이 있어요. 위에 커피 도형은 색상이라는 게 나와서 원하는 대로 제가 색상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요소의 일러스트인데 클릭을 했는데 비트맵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 비트맵은 색상 변경이 안 됩니다. 물론 크기 변경이나 이렇게 회전 그런 건 가능한데요. 색상 변경이 안 되세요. 그거를 알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운데다 두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위치를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림자 효과를 살짝 넣어 보도록 할게요. 요소가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왼쪽에 쭉 보시면
적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와 있어요. 활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그럼 여기서 그림자 부분을 체크하시면 마치 이 뒤에 그림자가 있어서 입체감이 조금 더 느껴지시죠? 여기에 맞춰서 그림자 방향 조정해 주시면 되고 뭐 투명도나 거리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저는 글자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텍스트 부분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줄짜리 텍스트 기본을 이용할 거라서요. 기본 텍스트를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스타일 부분에 가셔서 이미 이렇게 디자인 되어 있는 템플릿을 이용하셔도 되세요. 저는 그냥 기본으로 이용할게요. 글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폰트 넣고 글자 조정은 가운데로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폰트도 설정해 주시면 돼요. 저는 손글씨 부분으로 이동을 해서 자, 크기 조절하신 다음에 자, 위에 거와 비교해 봤을 때 나를 위한 메일의 선물인데 나를과 선물이 조금 굵기가 다르죠. 자, 우리가 같은 굵기에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을 때 그 강조되는 글자를 어떻게 굵기 조절하느냐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전체가 선택이 되는 거고요. 드래그해서 아는 맛이라고 드래그를 할 경우에 아는 맛이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글자를 드래그해서 설정하신 상태에서 왼쪽에 보시면 굵기가 있어요. 이 굵기를 탁 눌러주시면 아는 맛이라는 글자가 굵기가 변하고요. 이 글자만 색상을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글자를 눌러서 색상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선택한 부분의 글자의 굵기가 그리고 색깔이 변경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은 글자의 굵기나 색깔은 각각으로 변할 수 있지만 크기 조절은 안 되세요. 각각의 크기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벌써 이렇게 제가 하나의 쿨하고 귀여운 이모티콘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여기에서는 하나 각각의 요소, 디자인들이 일러스트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글자 각각 들어간 거겠죠? 자, 이건 어떻게 만드냐? 자,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배경 가서 왼쪽에 배경 이미지를 간 다음에 저는 패턴 부분으로 갔습니다. 패턴에 가서 이 패턴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위에 쪽 패턴과 아래쪽이 좀 틀리죠? 어떻게 했느냐? 패턴을 선택하고 배경 편집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배경 편집을 눌러주시면은 패턴의 크기를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크게, 최대한 크게 한 거고요. 선명도 역시 이걸 그대로 색상을 활용하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투명도를 조절을 해서 은은하게 뒷배경 느낌으로 이렇게 꾸미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명도도 패턴의 투명도 조절 가능하고 패턴 크기 조절 그리고 각각의 패턴의 색상들도 바꾸실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위와 아래에 색상이 조금 틀려지셨죠? 이렇게 왼쪽에 메뉴가 뜨면은 다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패턴 배경을 넣었고요. 여기 이제 돼지 3마리를 넣어 볼 건데요. 이건 어떻게 했느냐? 요소에 가서 제가 운동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리고 전체를 보셔도 되는데 저는 일러스트로 통일화를 시킬 거라서 일러스트를 설정을 했고요. 여기서 운동하는 돼지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선택을 했습니다. 자, 선택을 했는데 이 돼지와 비슷한 걸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왼쪽에 비슷한 요소 찾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돼지 그림과 비슷한 이미지들이 나오죠.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씩 또 누르니까 또 위에 생겼죠. 그리고 하나를 또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3마리의 돼지가 생긴 거예요. 근데 옷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옷으로 색깔을 바꿔준 거예요. 이 돼지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티셔츠 위에 색상 이거를 바꿨죠. 제가 위 색상으로. 밑에 바지 색상도 찐핑크이기 때문에 찐핑크 이걸로 바꿨어요. 그리고 위에 돼지 역시 똑같아요. 이렇게 같은 색상 계열로 바꿔줘서 마치 같은 돼지 이모티콘인 것처럼 통일화를 시킨 거고요. 위치를 잡았습니다. 각각의 위치를 잡고 이렇게 선이 보이잖아요. 이 선들을 보면서 위치를 잘 잡아주시면 돼요. 자, 각각 위치를 잡아주시고 난 다음에 글자를 쓴 거예요. 텍스트를 들어가서 제목 텍스트 해서 턱걸이 10개 이렇게 썼다라고 한다면은 이 턱걸이 10개라는 이 글자를 우리가 폰트를 바꿔야겠죠? 귀여운 폰트로 한번 손글씨 가서 좀 귀여운 거는 손글씨 쪽에서 많이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턱걸이 10개라고 제가 썼어요. 자, 근데 여기에 있는 폰트 글자들을 아래쪽도 똑같이 한다라고 한다면은 매번 똑같이 글자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 글자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세요. 그럼 또 밑에가 생기겠죠? 또 컨트롤 V 한 번 더 누르면 글자, 폰트, 크기, 디자인이 같은 글자가 3개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이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글자를 해주시면 되겠죠? 글자를 각각 바꿔주시는 거고 글자 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절을 하나씩 해주셔도 되세요.
다음은 달력 넣는 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달력 이미지에서 이것도 요소고요. 이것도 요소, 그리고 이것도 요소에서 일러스트예요. 각각 전부 다 하나하나씩 일러스트를 찾아서 넣은 거고요. 뒤에 배경도, 그러니까 배경에서 사진 부분에 쭉 내리시면은 그라데이션 배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그라데이션 배경을 이용해서 만들어 본 거고요. 한번 똑같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라데이션 배경을 하나 설정을 하시고, 근데 이 배경이 너무 진하다 하시면 투명도를 살짝 조절해 주셔도 돼요. 약간 은은한 느낌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각각의 요소들은 제가 요소에서 나뭇잎 이렇게 검색을 했죠. 검색을 해서 나오는 나뭇잎이 있으면 그 나뭇잎을 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잡은 거예요.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이 요소를 또 이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면 똑같은 요소가 복사가 됐죠. 그러면 이렇게 또 옆에다가 이렇게 놓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러스트, 이거 역시 왼쪽에 보니까 색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내가 색상을 살짝 바꿀 수도 있어요. 색상으로 하고 투명도를 살짝 조절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림자를 살짝 넣어줄게요. 마치 햇빛에 비친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조절하면은 그냥 밋밋하게 일러스트 있는 느낌과 그림자를 넣어주고 약간 투명도를 조절한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운데 보시면 달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달력을 한번 만들게요. 요소를 가시고 난 다음에 달력이라고 검색을 할게요. 그러면 다양한 달력 디자인들이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달력이 이렇게 들어갔죠? 자, 달력이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달력의 글자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조금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7월이죠? 이렇게 원하는 글자 확대를 하신 다음 바꾸시면 돼요. 2022년도가 아니죠. 2021년도 바꾸시고 여기 달력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숫자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하나하나씩 숫자를 좀 바꿔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이렇게 탁 번호를 눌러요. 3일이면 3일 탁 누르고 탁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C 그리고 세러데이 쪽에 딱 간 다음에 컨트롤 V 누르면 이게 3으로 바뀌죠. 이렇게 하나하나 숫자를 번거롭지만 컨트롤 C, 컨트롤 V를 이용해서 위치를 정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직접 수기로 입력해줘도 돼요. 이렇게 숫자 부분에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숫자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면 되겠죠? 이 전체적인 이 글자 폰트도 바꿀 수 있어요. 아래쪽에 가보시면은 이 글자 폰트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폰트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지금 위에 테두리 선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나는 이 선을 넣는 게 싫어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여기 보시면 셀 테두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를 넣으면은 칸칸칸한 테두리가 나오는 거고, 나는 쓰기 싫다 하면은 테두리 모두 지우기 누르면은 테두리 없이 심플하게 달력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자리를 잡고 저장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달력을 만드는 방법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정말 이 기능만 잘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 사진의 그라데이션 효과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빗방울이 있고 안에 이미지 사진이 하나 들어가 있고 글자가 들어가 있죠. 제가 이게 사진이 몇 장일까요? 사진이 2개의 사진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한 장과 두 장의 사진을 제가 겹쳐서 넣은 거예요. 딱 보시면 이렇게 2장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2장의 사진인데 제가 이 2장의 사진을 자연스럽게 한 장인 것처럼 그라데이션으로 만든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하는 배경 하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세요. 저는 사진에서는 야경이라고 검색을 할게요. 작게 올라온 사진을 오른쪽 우클릭을 하시면 배경으로 만들기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배경으로 만들기 탁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 하나의 배경으로 만들어졌죠. 여기 위에 제가 또 다른 사진 하나를 넣어 보겠습니다. 사진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진 가서 어떤 걸 넣어볼까요?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사진을 탁 넣고 클릭하고, 자, 이렇게 사진이 하나가 들어갔어요. 그럼 크기를 일단은 좀 설정을 해주시고 위치를 잡아주신 다음에, 자, 지금은 약간 생뚱맞죠, 사진이.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사진을 위에 올려놓은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왼쪽에 활성화된 메뉴 중 그라데이션 마스크라고 있습니다. 그라데이션 마스크를 탁 눌러주시면 짠! 이렇게 주변으로 흐릿해지면서 뒤에 거하고 뒤에 있는 사진과 앞에 사진이 서로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섞이는 거예요. 자, 보이시죠? 그래서 이 그라데이션 마스크의 타입도 네모 타입이냐 동그라미로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짝대기 한쪽 면만 이렇게 방향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한쪽 면만 하시게 되면 여기가 약간 경계진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추천하는 부분이 이렇게 위아래로 좀 경계가 필요할 때는 네모나 동그라미 같은 거 해주시면은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범위도 이렇게 크게 하느냐 적게 하는데 범위를 이렇게 넓게 하면은 뭔가 나 이미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해지긴 하죠. 자연스럽게 묻히는 듯한 느낌을 하려면 범위를 이렇게 좀 좁혀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사진이 두 가지인데 마치 하나의 사진인 것처럼 들어갔죠. 보이시죠? 이게 두 개의 사진인데 하나의 사진처럼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텍스트에 가서 내가 넣고 싶은 글자 폰트 설정해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서 그라데이션 하는 방법, 그리고 달력을 넣는 방법과 그리고 요소를 꾸미고 요소 투명도 조절과 그림자 넣는 거, 그리고 똑같은 글자여도 글자의 폰트와 색상,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여러 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요소들의 색깔 변경, 그리고 폰트의 굵기, 원하는 부분의 굵기와 색상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것만 잘 활용하셔도 미리 캔버스로 다양한 디자인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폼 배경 만들기 이용해서 여러분만의 세상에서 하나뿐인 폼 배경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디자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에요. 감사합니다.